아카데미 현대 포터2를 이번엔 카고 트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비교적 깨끗한 사용감 없는 형태의 CJ 택배차로 만들었었죠. 이번 영상에는 손쉬운 웨더링 방법도 소개하였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탑차 형태로 출시를 했는데요, 카고 형태로 출시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카데미 포터2는 두 번째 제작 영상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라 매뉴얼이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차량 하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화물 칸 부분, 그러니까 여기 짐칸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의 실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의 앞부분의 외관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에서 이 짐칸 부분만 개조를 해준 것이죠. 이 키트는 문방구 시리즈이기 때문에 조립 난이도가 어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키트인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컨테이너 박스의 이 바닥 부품은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카고 짐칸이 얹혀지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닥 부품을 캘리퍼스로 이제 사이즈를 잰 다음에 이렇게 이 바닥 부품이 이 차량 하부에 이 안쪽에 이렇게 딱 끼워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퓨전 360은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립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자동차 사이트에서 이 포터2 카탈로그를 다운받아서 이런 모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옆 모양이나 뒷 모양들 자세히 볼 수가 있었고요. 구글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했고요.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신차 같은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중고차 사진들을 조금 보니까 사용감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적재함에 이런 식으로 골이 파져 있는 게 원래 모양인데, 이렇게 바닥을 평평하게 보통 보강을 해서 많이들 운용하시더군요. 애니큐빅 M5S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머 워셔블 레진을 사용했고요. 노멀 타임 2초로 출력이 잘 됩니다. M5S는 출력을 시작하면 이렇게 레벨링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무료 치투박스로 서포트를 달아준 다음에 포톤 워크샵으로 불러와서 슬라이싱 하였습니다. 스마트 앱 기능이 있어서 출력이 다 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줍니다. 출력을 한 다음에 곧바로 기존 부품하고 짝이 잘 맞는지 체크해봤는데 뭐 이상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물 세척 뒤에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을 해주었는데요, 물을 부은 다음에 기름기 제거가 잘 되는 세제를 사용해서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쓰는 방식이니까 정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워셔블 레진일 때만 제가 쓰는 방식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방 세제의 미끌거림만 물로 헹궈줍니다. UV 라이트에 단단히 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물을 사포질로 다듬어 줍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플라스틱 사출물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다듬어지지 않으면 느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출물하고 같이 만들 때는 반드시 잘 다듬어 줘야 합니다. 이제 매뉴얼 순서에 따라서 조립해 나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량 하부부터 만들어 나가는데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하부하고 실내가 조립이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도색입니다. 요새는 도색 부스 청소하기가 귀찮아서 바닥 부분에 이렇게 신문지를 깔고 작업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스크 정화통도 교체해 주었습니다. 레진 부품은 흰색 도장이 필요하지만 다른 흰색 부품들도 통일감을 위해서 한 번씩 다 도장해 주었습니다. 차량 외부 부품들은 유광 코팅이 필요합니다.
하부 부품들은 무광 코팅 되었고요. 이 키트 아직 조립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정보 하나 드리자면 위아래로 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접착제를 살짝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조립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클리어를 깔끔히 붙이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접착제를 조금만 쓰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부품을 먼저 자리에 둔 다음에 이렇게 접착제를 이쑤시개로 찍어서 접착을 하셔도 됩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 면을 이용해서 접착하는 거죠. 간편한 편법 팁인데요.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 마카 펜으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애매한 경우에는 역방향 핀셋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접착을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트용 접착제를 이용하면 클리어 부품 같은 거 붙일 때 본드 자국이 나중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트 접착제는 목공용 본드 같은 거라서 이제 흰색이긴 한데 건조되면 투명해지는 본드입니다. 크래프트 접착제는 건조 시간은 조금 긴 편입니다. 전면의 현대 엠블럼을 보시면 부품이 전체가 은색으로 되어 있죠. H마크 안쪽이 다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을 흰색으로 칠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에나멜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쑤시개로 전체를 이렇게 칠해줍니다. 면봉에 에나멜 신너를 적시고요.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만 살짝살짝 닦아냅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에나멜이 흥건히 뚝뚝 떨어질 정도로 묻어있으면 안 되고요. 많이 덜어내서 에나멜이 적은 양일 때 살짝살짝 힘 빼고 닦아내시면 됩니다. 차량 내부는 브라운 컬러로 스프레이 했고요. 건조시킨 다음에 세세한 부분들은 붓도색 해주었습니다. 아크릴 도료를 사용했는데 도색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생략을 해도 어차피 완성하면 내부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데칼을 붙여주면서 붓도색이 필요한 부분들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지난번 CJ 택배 차량 같은 경우는 자작할 데칼들이 많았는데 이번 거는 개인 화물이기 때문에 포함된 데칼들을 전부 활용했습니다. 화물 칸의 고무 완충제 부분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키트에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미의 브레이크 등 쪽은 흰색, 붉은색, 주황색이 파츠별로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레진 킷으로 만든 부분과 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핀 부분은 다 잘라냈습니다. 현대마크 붓도색 해주었고요. 간단하고 효과가 좋은 웨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웨더링 칼라라는 제품이고 유화 계통의 도료입니다. 사용법은 페널라인 악센트랑 비슷하지만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깊은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바닥까지 잘 저어주고요. 이 도료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웨더링 할 때는 이렇게 얇은 붓으로 선을 그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용 희석제를 섞어서 약간 묽게 만들어줍니다. 어느정도 두께가 있는 붓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유화 도료는 사용 방법이나 활용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 그중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이긴 하겠지만 페널라인 악센트 같은 에나멜 계통을 사용하면 이 플라스틱이 상해서 깨지거나 파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유화 계통 도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만큼 깊이감이 높습니다. 사용감이 많은 실차들의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흰색 페인트가 자외선에 의해서 노랗게 된 부분과 또는 페인트가 까져서 벗겨진 부분, 그리고 이렇게 파손된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힌지 부분은 아예 이렇게 녹이 쓴 부분도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강한 웨더링은 밀리터리 모형 제작 기법에서는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데미지는 아니고 먼지나 자외선에 의한 사용감 정도의 웨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미스터 웨더링 솔벤트 전용 희석제를 이용해서
이석제로 이렇게 닦아 나갑니다. 이렇게 전용 희석제로 닦아 나가면 도료가 붓으로 빨려들는데 이 빨려들은 도료를 티슈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표면을 워싱해 나갑니다. 비가 내려서 닦여졌다는 기분으로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쓸어내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흔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웨더링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웨더링을 약하게 주고 싶을수록 많이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 초보자라 하더라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웨더링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고 유의할 점은 이 기법을 사용하실 때 표면이 유광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깨끗하게 닦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오일 도료의 특성은 건조 시간이 아주 길기 때문에 모델러가 여유를 가지고 닦아내고 싶은 만큼 충분히 닦아낼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계속 닦아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내서 조화를 보고 웨더링 양을 좀 더 줄이고 싶다면 또 전체적으로 한번 더 닦고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전면을 어느 정도 닦은 다음에 계속 닦는 것이 아니고 또 면을 돌려서 어느 정도 닦아주고 또 전체적으로 보고 또 한번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일 도료를 통해서 손쉽게 웨더링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이들 쓰고 계신 방법이긴 하지만 또 밀리터리 모델러가 아니라면 시도해 보시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려 봤고요. 이 차량은 제가 만들고 있는 디오라마의 소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완성 사진 보시면서 이번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